학생 인권 침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 작성 심층 분석. 진정서의 전략적 활용과 법적 기초. 인권 교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사건은 교육 현장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학생 인권 침해의 경우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 의한 체벌, 차별, 부당 징계 등이 주요 유형이며, 교권 침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부당 민원 등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낸 진정은 3,800여 건이며, 이 중 500여 건이 인권침해로 판단되었으나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을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서의 실효성과 다층적 접근.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 특별감사, 재조사 명령, 행정지도 및 징계 권고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시정권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단, 교사 인권 침해는 제한적, 지역학생인권교육센터, 서울시의 경우 독자적인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 시스템 운영, 관련 법적 근거와 위반 유형 분석, 학생 인권 침해 관련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권 보장, 제17조 이사 학생의 인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사 학생의 인권 보호 등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2023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인권의식이 높아질수록 본인뿐 아니라 교권도 존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 법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이 핵심 법령입니다. 제19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형법상 범죄행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28조 신고 의무와 신고자 보호 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의 즉시 신고 의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제25조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체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1호에서 7호 조치. 진정서의 구체적 작성 전략. 제목과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제목은 사건의 본질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시. 학생 인권 침해 사건. 중학교 교사의 체벌 및 언어폭력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 진정서. 교권 침해 사건. 고등학교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민원 및 교육활동 방해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특별조사 요청 진정서. 진정인 자격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 침해 피해 학생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보호자.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본인 또는 교원단체. 진정 취지의 법적 논리 구성. 진정 취지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예시. 학생 인권 침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습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사의 학생 인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시급한 조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교권 침해 교원지휘법 제2조의 교권 보호 의무 및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고등학교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민원에 대한 특별조사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체계적 기재.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한 사실관계 기재가 핵심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언제? 2025년 8월 15일 3교시 수업시간. 어디서? 중학교 2학년 3반 교실. 누가? 담임교사 이 학생에게 무엇을? 수업 중 잠든 것을 이유로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너 같은 놈은 학교 나오지 말라고 폭언. 어떻게? 목격 학생 5명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체벌 및 모욕. 왜? 수업 태도 지도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체벌과 인격 모독. 교권 침해 사례. 언제? 2025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 어디서? 고등학교 교무실 및 전화통화. 누가? 2학년 반 학생의 학부모이. 무엇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 항해 전화 및 폭언. 어떻게? 일주일간 매일 2-3회씩 전화하여 무능한 교사, 아이 인생 망친다 등 폭언. 왜? 자녀의 휴대폰 압수 조치에 불만을 품고 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위법 부당성의 다층적 논증. 법적 의무 위반의 명확한 제시. 학생 인권 침해 수원 청명고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의 집회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진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 체벌, 부당한 소지품 검사,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 억압, 학교신문 검열, 사생활의 자유 휴대폰 내용 확인, 사생활 침해적 조사, 교권 침해, 교원지휘법 제19조에서 정한 구체적 침해 행위 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형법상 범죄행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부당 간섭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 민원 제기, 교육활동 방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방해, 피해의 심각성과 시급성,
전북교육청의 한 교사가 제출한 진정서 사례를 보면 교장교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조울증 악화,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는 심각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교권 침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요청사항의 단계적 구체화, 긴급조치사항, 학생 인권 침해, 피해 학생에 대한 즉시 보호조치, 가해 교사와의 접촉 차단,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즉시 보호조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환경 조성, 침해 행위 중단 요구 및 법적 조치 경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재조사 및 책임자 문책, 교육청 특별감사, 사건의 객관적 재조사를 위한 전담팀 파견 요청, 책임자 징계, 사건 은폐나 부적절한 대응을 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제도 개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및 교육 강화, 첨부 자료의 전략적 활용, 핵심 증빙 자료, 객관적 증거 자료, 병원 진단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 상담 기록, 전문 상담사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 녹음 녹화 자료, 치매 상황이 기록된 디지털 증거, 제3자 증언, 목격자 진술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증언, 동료 교사 의견서, 교권 침해의 경우 동료 교사들의 지지 의견, 집단성 부각 자료, 학생 인권 침해, 집단 체벌이나 차별적 교칙 적용의 경우 피해 학생 명단과 학부모 서명부, 교권 침해, 교원단체나 동료 교사들의 연대 서명을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실무상 유의사항과 성공 전략, 진정서 작성 시 핵심 원칙, 객관성 유지, 감정적 표현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서술, 구체성 확보, 추상적 비난보다는 구체적 법조문 위반과 시점별 대응 과정 제시, 균형적 접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교육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해결 방안 제시, 다각적 대응 전략의 병행, 진정서 제출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각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 대응,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사법부 구제 절차 병행, 언론 대응, 교육 전문 기자나 사회부 기자를 통한 사회적 관심 유도, 시민사회 연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압력 형성, 신고자 보호 조치의 적극 활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나 교원지휘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특수성상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 침해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는 단순한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서 교육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작성과 다각적 대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